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월요일 돼서 우리 만났습니다. 주말과 주일을 잘 보내셨어요? 저는 오래간만에 어제 하루 꼼짝 안 하고 집에서 마음껏 게으름을 피면서 담그기 쉬운 여름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추나 무는 숭덩숭덩 썰어 넣으면 되는데 마늘과 생강은 왜 찢어야 되는 것일까? 배추나 무는 그 형태가 요구되는 것이고, 마늘과 생강은 세상이 아마 그 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형태가 없어지다시피 찢어져서 희생해서 봉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 때 내 마음이 몹시 상하거나 힘들 때 정말 내가 짓이겨지다시피 없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아, 세상이 내 맛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요. 네. 그렇지만 비록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과의 해석이고요. 또 시작되는 이번 주 한 주는 멋지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네, 월요일 민낯의 장인 순서입니다. 권순철 조합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예요? 오늘 정승조 씨는 빨간 티셔츠, 권순철 씨는 핑크 티셔츠, 네. 저는 검은 옷 입고. 근데 오늘 네. 잠깐 전 시간 진행하신 김용민 씨도 빨간 티셔츠를 입고 네. 오셔서 완전히 오늘 무슨 MT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MT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아직도 그대 아직도 MT 하시는가? 그래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동생 집이 화천에 산해면 사창리라고 네. 그쪽에 있어요. 동생의 남편이 군인이에요. 아, 여기가 역시 군인 도시죠? 네. 네. 그게 이제 유명한 27사단이라고 이기자 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우리 전화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전화로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화천에 가서 며칠 있다 오셨어요? 2박 3일. 3박 4일 있다 왔네요. 수요일에 가서 토요일에 왔으니까. 네, 3박 4일 있다 왔어요. 근데 듣자 하니 버스를 잘못 타셨다면서. 네. 제가 이제 화천이라는 도시가 유명하니까. 네. 이 버스가 화천에만 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화천에도 있고 사창리에도 있다라는 걸 의식을 못한 거죠. 그래서 화천으로 끄는 거예요. 표를. 그래가지고 화천으로 끊어서 분명히 사창리라는 방송이 나올 거다. 거기서 내리면 된다. 근데 방송도 안 나오고 화천에서 사람들이 내려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근데 갑자기 기사님이 다 왔다고 내리라고 그러는데 내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동생이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창리는 그 전인가 보죠? 아니요. 그 길이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사창리 가는 버스 따로 있고 화천으로 가는 버스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동생이 택시를 타고 오기로 했어요. 근데 사창리에서 화천 종합터미널까지 택시비가 37,000원. 어머, 정말? 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양쪽이 다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뭔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확인을 못한 거죠. 제 잘못이 좀 큽니다. 네. 근데 그런 장애가 없으신 분들도 이럴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더구나 이제 시각 장애가 있으시다거나 청각 장애가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들은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각 장애인들이 특히 버스를 타기 어려운 게 좀 현실이 있어요. 네. 이게 시내버스의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음성을 번호로 읽어주는 네.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네. 문제가 뭐냐면 네. 버스가 쭈루루 한 3-4대가 왔을 때 이게 몇 번 버스인지 걔가 이제 인식을 못하는군요. 그렇죠. 다음 도착할 버스는 몇 번, 네, 몇 네, 번, 네. 몇 번입니다. 이게 네, 순차적으로 네, 오면 네. 되는데 쭉 차례대로 줄을 서 있습니다. 중앙차로의 경우 그게 심한데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뭐 구별하기 어려워요, 번호를. 근데 그것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없었던 시절에는 네. 제가 이제 겪은 경우인데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사창리를 가는 시외버스를 기다리다 그것도 놓쳤거든요, 제가. 왜 놓쳤냐면은 할머니께서 3시 차 사창리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다. 도착 여부를 기다리고 있어라. 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근데 3시가 지나니까 조그마한 버스 한 대가 조그마한 차가 한 대 쓰는 거예요. 네. 그 저는 물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승차장에는 다른 차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지만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봉고차 같은 게 쓴 게 아닐까 싶어서 그 차를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없고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는 얘기도 안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는 왜 그러셨대요? 그 차를 놓치고 나서 다른 차가 온 거예요. 큰 거. 큰 버스 같은 게 와서 네네. 물어봤죠. 사창리 네. 가냐? 네. 안 간다. 사창리 차는 간 것 같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조그만 버스가 네, 그 조그만 그 마을 버스 같은 것이 사창리 버스 같은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저기 이렇게 깃발에다가 가는 행선지하고 들고 기다리는 수밖에 네. 없겠다. 그리고 시외버스의 경우는 따로 도우미가 배치가 안 돼 있어요. 네, 승하차 도우미가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기차나 비행기 같은 경우는 네. 승무원들이나 영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그쵸, 안내를 그쵸. 잘해줍니다. 네. 근데 버스는 요새는 동서울 타면 뭐 직원한테 얘기하면 알려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정례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휴가철에 이 동서울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이건 뭐 누구 붙잡을 수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서로들 바쁘시고 짐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여튼 그래서 이거 시외버스 타기도 좀 어려운. 고속버스도 마찬가지고. 지체장애인들은 또 이제 고속 시외버스를 거의 못 타죠. 네. 왜냐면 휠체어 리프트가 달려있다거나 이게 없어요. 저상버스가 있다거나 네,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길거리에 많이 없는 거죠. 네. 또 서울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대로 이런 편의수단이 좀 있는데 지방에 가면 더 심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역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대구, 부산 같은 대도시 네. 당일 배차가 가능한 장애인 전용 택시가 있어요. 대전은 하루 전에 예약해야 이제 네. 탈 수 있는 네. 중소도시의 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중소도시의 경우는 시각장애인 전용 차량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렇겠죠. 각 지회마다 이제 전용 콜센터가 있는데 네. 차가 2대, 네. 3대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운영 시간이 네. 공무 시간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용에 정말 한계가 있어요. 네. 외출을 마음대로 못하는 지방 시각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39분인데 오늘 저기 인터뷰하실 분 전화로 9시 40분 전에 해야 된다고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주인공을 전화로 제가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뷰를 좀 했었어요, 이분. 똘끼 가득함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줬던 네스트나다의 독고정은 대표를 전화로 그 베리어 프리 영화. 네, 베리어 프리 영화를 네. 에로 영화로 들어주셨던 그분이죠. 네.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고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그 공연 준비를 좀 하고 계셔서 전화 연결을 했어요. 네. 페스티벌 질문하세요. 네, 페스티벌 라다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페스티벌 나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원예술축제입니다. 이제 보통 다원예술축제라고 말을 하면 장르나 시간의 혼합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애초에 다원예술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장르의 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주체인 다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60, 70년대에 사회 소외계층이었던 여성계층, 여성 예술가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예술 활동에 합류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제 선거권까지 갖게 되는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요. 저희 페스티벌 나다는 바로 이 원론적인 의미에서 다원 예술 축제다라고 말을 하고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 예술가가 이제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요. 이게 공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번 공연 구성의 경우에는, 어저께 시작한, 배리어 프리 영화제를 시작을 해서, 나다 아이디어라는 포럼을 통해서, 장애인 문화예술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또 심도 깊은 토론이 열리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열리는, 나다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미디어 아트 전시 속에서 즐기는 음악 공연이라는 그런 포맷으로 청각장애인도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열리는 나눔 콘서트에서는 입장 수익이 전액 뇌변병 장애 어린이집으로 전달이 됩니다. 총 7일간 열립니다. 일주일 동안 네. 나다 페스티벌이 진짜 축제처럼 열리게 되는 건데. 네, 어저께 에로베리가 아주 발칙하게 시작을 열었죠. 그 에로 영화를 베리어 프리로 해설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네. 간단하게 수위 조절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이 이 에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는지 현장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이 에로베리라는 걸 시작을 한 이유는 베리어 프리 영화라는 게 아무래도 15금 영화들이 대부분이죠. 한국에서 열리는 베리어 프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이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해설 이런 게 곁들여져 있는데 이거를 제작하는데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둑들이나 변호인이나 7번 방의 선물처럼 조금은 화제성이 있고 다들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는 이 가족 영화가 중심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일본의 핑크 영화라고 한 3분의 1이 신음소리로 채워진 살색과 신음소리로 채워진 영화를 배우분들이 현장에서 라이브 더빙으로 대사를 대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변사분이 화면 해설을 아주 생생하고 적나라하고 발칙하게 해드려서 어저께는 단순히 에로 영화를 봤다기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정말 한 공간에서 배꼽 잡고 웃다가 가셨죠. 그렇군요. 3시, 7시 이렇게 공연이 있었는데. 네, 2회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웃음바다. 재미있으셨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만은. 그래요. 네. 이 페스티벌 나다 공연 일정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이 공연에 가고 싶은 분들. 왜냐면 다원 문화 예술 축제니까 어떤 분들도 다 갈 수 있잖아요. 이게 물론 청각장애인 분들까지도 갈 수 있는데 장소라던가 시간을 좀 정확하게 좀 공지 좀 해주시죠. 네, 저 오늘 열리는 포럼의 경우에는 홍대 네스트 나다에서 7시부터 열리고요. 홍대에서 유명한 떡볶이 집들이 많습니다. 조폭 떡볶이, 미니 떡볶이, 유명한 이 홍대를 대표하는 떡볶이들이 있는데 한 번에 여러 개를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홍대의 유명한 떡볶이를 케이터링으로 준비를 하면서 장애인과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심도 높은 토론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제 서울문화재단, 강남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장애 재활원 등에서 나와서 같이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광화문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7시부터 나다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시각장애인분들도 6시 반 그리고 7시 두 번에 걸쳐서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저희 스태프분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8일과 9일은 다시 홍대 네스트 나다에서 8시에 나눔 콘서트가 열립니다. 포럼을 떡볶이와 함께하는 게 상당히 좀 이채롭네요.
네. 먹어야지 또 재밌게 볼 수 있죠. 네. 보통 이제 한 군데만 먹고 오기는 배가 부르고 아쉬운데, 네. 이번엔 여러 가지 떡볶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홍대 그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홍대 네스트나다. 예, 홍대 네스트나다는 홍대 산울림 수국장 네네. 근처에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는 미리 항상 저희가 네스트나다에서 열리는 행사는 행사 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네. 저희 스태프들이 항상 8번 출구에서 홍대 2호선 홍대 입구역 8번 출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이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복지코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마포구 서교동 336-5번지를 기사분에게 알려주시면 또 바로 앞에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전화를 드려야 되니까 전화번호도 주셔야죠? 네, 전화번호는 555-3199. 3199. 네. 555-3199. 네. 홍대 네스트나다. 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또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이. 네. 그래요. 이 다원문화예술축제 일환인 페스티벌 나다. 네. 여러분들도 보러 오세요라고 좀 홍보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페스티벌 나다의 가장 메인 행사는 바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열리는 나다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저희 나다 뮤직 페스티벌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또 유일하게 정말 청각장애인 분들도 라이브 공연을 보면서 춤을 추고 가시는 그런 행사인데요. 저희 이번에 나다 뮤직 페스티벌에서도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모든 공연이 실시간 시각화가 되고 그게 대형 스크린에 투시가 됩니다. 그리고 체감형 진동 스피커를 객석에 부착을 해서 청각 장애인 분들도 관람을 보조할 수 있고 수화 통역도 있지만 이번에는 작년과는 달리 자막 서비스가 스크린에만 뜨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자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로맨틱 펀치, 갤럭시 익스프레스, 소심한 오빠들, 그리고 시각장애인 뮤지션인 이동우 씨, 하수상 밴드, 베이간 밴드가 함께 하는데 이 모든 뮤지션들이 한 스테이지는 무조건 암전 공연으로 공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감각이 상실될 때 다른 감각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경험을.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감각의 부재가 아니다. 장애는 감각의 부재가 아니라 감각의 차이다라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 자연스럽고 어떤 색다른 기회를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하고 유도를 합니다. 깜깜한 속에서 떡볶이 먹는 것도 할 수 있죠. 오늘 행사인데 오늘 페스티벌에서 갑자기 암전을 하고 떡볶이를 확 먹으면서 떡볶이의 이 빨간색만 보이는 떡볶이만 드세요. 다른 손가락이고 어느 때 내가 어묵이 걸리나 아니면 떡이 걸리나. 근데 그건 좋은 체험인 것 같아요. 예. 어떤 포크와 내 손가락의 감각에 의지한다는 거는 포크와 내 손의 감각. 오늘 굉장히 진지한데 분위기니까 빵 터지게 하시네. 향후 그 페스티벌 나다의 계획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들으니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는데. 근데 목소리가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이 들리죠? 네, 저 올해 초 인터뷰할 때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어려운데 신이 나요, 사실은. 되게 이번에도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좋은 변태라 그러더라고요. 예, 무조건 밀고 가니까 또 방향, 또 길이 생기더라고요.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지만 내년에도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그 전년도보다 내용 면에서 충실한 행사로 계속 우리는 성장을 하겠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계획이고요. 두 번째 계획은 올해 너무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랑 이제 그 기관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의 이해 부족으로 진행을 못했던 건데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퍼포먼스와 라이브 페인팅을 하고 싶어요. 내년 행사부터는. 이게 어떤 예술품의 감상이라는 게 현재까지는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예술 감상을 한다 하면
계속 손으로 만드는 조각전이 10년 내내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예술 작품의 감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기억의 조각들로 감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나 라이브 페인팅도 시각이라는 어떤 감각을 배제한 나머지 감각을 사용해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내 안의 예술로 승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내년엔 그걸 정말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농담 한마디 고생길이 훤하십니다. 어쩌나 잘 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말이죠. 이번에 재밌습니다. 올레 스퀘어에서 하는 공연은 또 굉장히 기본적으로 티켓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요. 네. 저희는 장애인분들을 이제 무료 초청을 저소득층이 아닌 이상은 무료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분들도 무조건 2,000원에 2,000원을 내셔야 돼요. 동반 1인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문화예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뮤지션들도 그 무거운 장비를 내고 그 30분의 공연을 위해서 몇 시간을 합주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과 배려의 의미로 장애인분들도 1,000원이나 2,000원 정도의 입장료는 내주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555-3199. 네, 일단 이쪽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위치 안내도 들으실 수 있고. 독고 대표님이 직접 받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그래서 또 오늘 권순철 씨가 또 다양한 소식을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서 우리한테 들려주셨어요. 네, 암울한 소식보다는 이렇게 즐겁고 같이 이렇게 여름에 공연 보면서 암울한 소식으로 시작했잖아요. 버스 잘못 탔다고. 그런 소식도 있지만 즐거운 소식 공연도 보면서 오늘 포럼 같은 경우는 떡볶이도 홍대 전 떡볶이들 거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멋져요. 행사니까요. 네, 비싸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가게 주인들께서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잖아요. 네, 같이 합심해가지고. 네. 권순철 씨한테 저한테 쪽지 준 음악 준비했대요. 그렇군요. 저는 할머니를 믿어가지고, 버스를 잘못 탔지만, 이 사람의 기본적 그 할머니 진짜 왜 그랬는가 궁금해서 전화 연결하고 싶어요, 정말. 믿음이. 근데 깜빡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노인 되시면 깜빡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부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